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드디어 2025-26 시즌 라리가가 개막을 합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흥분이 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라리가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또 우리는 얼마나 흥분하고 짜릿해하고 실망하고 분노할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우승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우승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I don't know, 모르겠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승 경쟁은 박터지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이적설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호드리고의 이적설입니다. 호드리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좋아해요. 넌 꿀인데 레알 마드리드 선수를 좋아한단 말이야? 맞습니다. 저는 호드리고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뛴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투스 시절 주로 왼쪽에서 뛰었잖아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와서 비니시우스가 왼쪽에서 뛰니까 주로 오른쪽에서 뛰었었는데 간간히 좌드리고의 모습일 때 골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호드리고가 한 시즌 내내 왼쪽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드리고의 이적설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드리고가 이번 여름에 뜨거웠죠. 아스날, 리버풀, 토트넘 여러 클럽들이 호드리고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잠잠해졌다가 최근 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가 호드리고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 이야기는 잉글랜드부터 뜨거워지더니 스페인에서도 매우 뜨겁습니다. 이적 시장은 아직 닫히지 않았고 닫히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호드리고의 미래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지배적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드리고는 다를 만한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겠지만 제 사견을 MSG처럼 몇 가닥 뿌려서 오늘 호드리고의 이적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 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13일 새벽에 레알 마드리드는 티롤과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뒀죠. 밀리탕, 음바페, 호드리고가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의 여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짧았어요. 피파 클럽 월드컵 치르고 나서 짧은 휴식을 가지니까 이제 개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프리시즌에 티롤과의 평가전 한 경기만을 치렀을 뿐이에요. 물론 새로운 감독 사비 알론소의 모습은 피파 클럽 월드컵 때부터 보긴 봤습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여름에 4명의 선수를 영입하는데 1억 6천만 유로 이상을 소비했잖아요. 그러면서 수비 라인을 완전히 개편했죠. 왼쪽에 카레라스, 오른쪽에 트렌트, 중앙에 딘 하이선, 그리고 오른쪽 윙어로 마스탄토 오노를 영입했는데 일단은 마스탄토 오노의 모습은 보지를 못했고 이 경기를 통해서 카레라스가 데뷔전을 치렀고 그리고 트렌트, 딘 하이선은 계속해서 출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피파 클럽 월드컵과 이번 티롤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음바페는 득점력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아르다 길러의 중앙 미드필더 변신은 대성공이다. 여기다가 딘 하이선은 미친놈이다. 좋은 영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수비 쪽에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입니다. 사실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티롤을 압도했거든요. 티롤이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소속이긴 하지만 역시 레알 마드리드하고는 격차가 좀 있잖아요. 그 점이 여실히 드러난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은 레알 마드리드가 점유율 78%, 그리고 슈팅 21개, 유효슈팅 9개, 그리고 4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지만은 레알 마드리드의 모습은 여러 가지 특별한 요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비 알론소 감독이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3백과 4백을 병행했는데 이 경기에서 4백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시즌에 엘 클라시코라든가 챔피언스 리그의 빅경기가 아니라면 4백을 가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는 주드 벨링엄과 발베르데가 없는 경기였어요.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어깨 수술을 했고 발베르데는 근육 과부하 문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확실히 나아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바페의 활약도 눈부셨죠. 2골을 넣었을 뿐만이 아니라 득점 기회도 만들어주고 상대 수비를 파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비니시우스는 피파 클럽 월드컵도 그렇고 이 경기도 그렇고 아쉬움이 컸어요. 비니시우스는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됩니다. 최근에 비니시우스 재계약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비니시우스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면 비니시우스가 제 실력을 발휘해줘야 되겠죠? 레알 마드리드의 넘버 7은 비니시우스니까요. 비니시우스가 터져줘야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 부상이었던 밀리탕, 알라바, 카르바알도 이 경기에서 출전했습니다. 밀리탕 같은 경우에는 피파 클럽 월드컵에도 모습을 좀 드러냈었는데 알라바는 이 경기에서 미드필더로 활약을 했고요. 카르바알도 복귀를 하면서 트렌트하고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알라바를 미드필더로 활용한다는 건 나쁜 생각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세바요스가 떠난다면은 미드필드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알라바가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 미드필더로 활약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센터백 자원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면 알라바를 미드필더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그리고 레프트백 카레라스가 데뷔전을 치렀는데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었어요. 카레라스가 왼쪽에서 에너지를 불어넣으면서 전체적으로 수비 쪽에서는 안정감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디나이서는 역시 잘한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승리였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물며 사비 알론소 감독은 B팀에서 올린 선수들도 활용하는 모습이 나왔으니까요. 다양한 선수를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선수단을 정리해야 되겠죠. 특히 호드리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호드리고는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선수라고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걸어온 길을 봤을 때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거든요. 사실 경력을 보면 어마무시하잖아요. 산투스 시절을 차치하더라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7시즌 동안 공식 270경기에서 68골을 넣었고요. 우승 트로피를 13개나 들어 올렸습니다. 클럽에서 들 수 있는 우승 트로피는 다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라리가 우승 3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 클럽 월드컵 우승 1회, 정말 화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드리그는 경력을 봤을 때는 어마무시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재능으로 봐서도 대단하죠. 공격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드리블, 득점력, 패스 능력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드리고의 가치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사비 알론소 감독이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호드리고를 잘 활용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호드리고의 입지가 흔들렸는데 티로일전 이 평가전에 29분밖에 뛰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팅 2차례 시도해서 유효슈팅 2번 기록하고 골까지 넣었습니다.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죠. 물론 호드리고는 레알 마드리드 잔류를 선호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호드리고의 계약 기간은 2028년 6월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호드리고를 정리한다면 올해 또는 내년에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호드리고가 또다시 주전 경쟁에서 이겨낸다면 레알 마드리드에서 또 다른 기록을 세워나가겠죠. 사비 알론소 감독의 퍼스트 초이스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피파 클럽 월드컵도 그렇고 티롤과의 경기도 그렇고 선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얘기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 호드리고를 선발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드 벨링엄이 돌아온다면 주드 벨링엄을, 그리고 이 경기 티롤전에서는 브라임 디아스를 선발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드리고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그의 이적료로 1억 유로 이상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 이적료가 충족이 되면 이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사실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은 미드필더가 더 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호드리고를 정리하면서 그 금액으로 미드필더를 영입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호드리고가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에서 호드리고를 원해요. 다른 팀도 아닙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원합니다.
잉글랜드 언론들은 맨시티가 영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연이어서 보도를 했고요. 이것을 스페인 쪽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호드리고를 선호한다고 해요. 즉 호드리고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펩 가르디올라 감독하고 호드리고하고 전화통화도 한 차례 한 적이 있다는 걸 알려졌는데 그만큼 친분도 있습니다.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는 호드리고의 마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맨체스터 시티는 호드리고를 영입하기 위해서 잭 그릴리시, 사비뉴, 제임스 맥카티 등을 정리하고 정리 중입니다. 잭 그릴리시는 에버튼 임대가 확정이 됐고 사비뉴는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죠. 희위고까지 뜬 상황입니다. 곧 발표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임스 맥카티는 노팅엄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노팅엄은 유로파 리그에 나가기 때문에 전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 선수들을 다 정리한다 할지라도 맨시티에는 포든과 마르무시, 도쿠, 세르키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드리고가 맨시티에 간다고 하더라도 주전 경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만 맨시티가 호드리고의 영입을 원하는 건 호드리고를 영입하게 된다면 공격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가 있고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을 더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가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호드리고 영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맨시티 빼고는 호드리고를 영입할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기에는 호드리고의 야망이 여전히 뜨거워요. 그리고 호드리고가 24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경쟁력을 갖춘 클럽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맨시티하고 잘 맞지 않을까. 물론 이번 여름에 리버풀, 아스날, 토트넘 등이 호드리고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리버풀의 상황을 돌아보면은 이번 여름에 비리츠, 에키티케, 케르케즈, 프림퐁, 우드먼, 패치 등을 영입하면서 거의 3억 유로를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알렉산더 이상 영입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아스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날도 요케레스, 마두에케, 수이멘디, 케파, 모스케라, 네르고르 등을 영입하면서 2억 2천만 유로 이상을 썼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이 순간에는 에제 영입에 집중을 하고 있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호드리고가 거절했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토트넘의 상황을 돌아보면 손흥민이 떠났잖아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메워야 되거든요. 쿠두스는 오른쪽이고 테르는 아쉽고 단소는 센터백, 부슈코비치도 어린 센터백이죠. 이 선수들이 영입하긴 했지만 손흥민의 자리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호드리고에게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가운데 지금 사비뉴 영입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가 사비뉴를 토트넘으로 보내면 충분한 금액을 손에 쥘 수가 있고 그 금액을 호드리고 영입에 쓴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맨시티가 호드리고 영입에 조금 더 근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호드리고의 선택이에요. 스페인 언론은 아직 뚜렷한 제안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호드리고도 레알 마드리드를 좋아하고 있고 하물며 티롤전 끝나고 나서 SNS에 이제 2025-26 시즌 시작한다. 그러면서 하얀색 하트를 올렸잖아요.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뚜렷한 제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드리고의 이적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잉글랜드 언론은 팀 내 문제로 호드리고가 여름에 이적할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죠. 레알 마드리드 팀 내 상황을 봤을 때 호드리고의 포지션과 비니시우스, 주드 벨링엄 여러 선수들하고 겹치는 문제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호드리고가 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그런데 호드리고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이 매우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출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호드리고가 이적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잉글랜드 언론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호드리고는 여전히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애정을 표하고 있고 맨시티가 강하게 입질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드리고의 이적에 대해서 지금 이적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흐름상 이적으로 가고 있는 건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건 호드리고의 마음이에요. 지금 맨시티는 언론의 얘기도 그렇고 맨시티의 행보도 그렇고 호드리고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적한다면 맨시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이 어떻게 될지 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맨시티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금액을 좀 낮추고자 노력할 것 같고, 레알 마드리드는 호드리구의 이적 기간이 2028년이니까 2026년까지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팀 상황을 봤을 때에는 호드리구의 자리는 없는 듯 보이고, 그리고 미드필더를 영입하고 싶고, 그러면 호드리구를 정리하면서 미드필더를 영입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호드리구의 이적에 대해서는 흐름은 이적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은 단정 짓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호드리구가 맨시티로 이적할까요? 가능성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적한다면 또용조TV에서 다시 한번 다룰 테니까요. 그때 또다시 깊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